안녕하세요, 잼테크스의 잼입니다. 2023년 가성비 게임투북 중에서 딱 한 개를 얘기하려고 한다면은 저는 무조건 이 노트북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가격, 성능, 어떤 걸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라고 할 수 있는 그 노트북, 바로 여기 있는 HP의 빅터스가 되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렇게 호평을 남겼는지 궁금해서 저도 오늘 이렇게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도대체 어떤 노트북인지 또 얼마나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제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관 같은 경우는 자, 일단 키보드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풀사이즈 키보드가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넘버패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키 배열들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직접 이렇게 키를 눌러보니까 생각보다 이 타건감이 나쁘진 않았어요. 노트북 같은 경우는 타건감이 좋은 게 별로 없는 편인데, 타건감이 괜찮다, 나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게임할 때 여러분들이 재밌게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터치패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임투북에선 터치패드를 잘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마우스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자, 이렇게 라이젠 7 시리즈와 함께 RTX가 들어가 있고, 자, 165Hz라고 나와 있죠. 자, 165Hz라고 하니까 일단 디스플레이도 한번 봐볼게요.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스펙대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16.1인치 사이즈의 QHD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대로 굉장히 색깔이 좋게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게임투북들 보면 디스플레이가 별로 좋은 게 많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이렇게 보니까 색감 표현도 그렇고 부드러운 정도도 그렇고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측면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이제 램 포트가 있어서 여기다가 랜선을 꽂을 수가 있고, USB-A 타입이 이렇게 한 개 있죠. 그리고 이제 이쪽이 송풍구가 되겠고, 자, 여기에 이어폰 포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쪽을 또 보게 되면은, 자, 여기에 이제 전원 어댑터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런 어댑터를 여기서 연결해서 충전할 수가 있는 구조가 되겠고요. 자, 여기 말고도 여기는 C타입으로도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PD 충전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100W 이상이 되어야지 정상적으로 충전을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HDMI 포트가 여기 한 개 있고, 그 옆에 USB-A 포트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게 될 경우, 자, 이렇게 빅터스라고 딱 써져 있고, 자, 가운데는 이렇게 로고가 있는데 제가 지금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라서 좀 잘 안 보이겠지만, 자, 멀리서 보게 될 경우 이렇게 좀 깔끔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가성비만 왠지 뭐 싼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느낌 없이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가 있고, 이렇게 저처럼 스티커를 붙인다면은 조금 더 감성 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송풍구가 이렇게 있어요. 송풍구가 이렇게 길게 쭉 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뒷부분 말고도 양옆에도 송풍구가 있고, 하판을 보게 될 경우에도 이렇게 크게 송풍구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풍구가 너무 딱 바닥에 붙여 있으면은 열이 빠져나가지도 않고 공기가 흐르지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틈을 만들 수 있는 고무 패킹이 들어가 있어서 효과적으로 이 열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외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발열에 많이 신경 쓴 제품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PU 같은 경우는 AMD Ryzen 7 7840HS가 들어가 있습니다. 7840HS라고 한다면 거의 최상급에 가까운 아주 고성능 CPU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픽카드는 RTX 4060이 들어가 있는데 TDP 120W, VRAM은 8GB, 그 다음에 MUX 스위치를 지원하고 있는 그래픽카드가 되겠습니다. SSD는 512GB, 램은 16GB,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16.1인치 크기의 QHD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사율은 165Hz의 300니트 밝기를 가지고 있고요. 무게는 2.31kg으로 게임투북 중에서는 평이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 제품은 윈도우를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윈도우 밉 포함 버전이 될 텐데요. 노트북을 구매 예정이셨던 분들은 최신 인텔 14세대가 탑재된 노트북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걸 사야 될지, 아니면 현재 출시했는데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노트북을 사야 될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워드나 엑셀, PPT 같은 사무 작업을 주로 사용하는 이 사무용 노트북이라고 한다면은 인텔 14세대가 들어간 노트북을
사용할 경우 성능 체감은 확실히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게이밍 노트북은 그런 성능 체감은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CPU보다는 이 그래픽 카드가 이 퍼포먼스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게임을 할 때 CPU가 관여하는 그 정도보다는 그래픽 카드가 관여하는 정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즉 그래픽 카드가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게이밍 퍼포먼스가 좋아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픽 카드의 경우에는 4000번대 다음 세대는 2025년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2024년에도 4000번대가 여전히 최신 최고 성능을 보여준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그렇다면 이 빅터스가 여전히 최고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 그만큼 구매 가치가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빅터스를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빅터스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능을 다 다르게 해서 이 가격대를 엄청나게 많이 확보해 놨어요. 그래서 정말 저렴한 거는 99만원대부터 지금 제가 가지고 오는 이 제품 150만원대까지 정말 성능별로 가격대를 아주 촘촘히 해놔서 어떤 분들이 사용해도 만족할 수 있게끔 그런 라인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은 CPU도 그래픽카드도 빅터스 내 중에서는 가장 최상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성능이 좋다면 바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자, 이런 게임투북 성능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게임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가지 게임을 해볼 텐데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배그를 해봤습니다. 옵션은 당연히 이제 프로 울트라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프레임을 보게 될 경우 이제 100 이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배그의 경우 화면 전환이 빠른 FPS 게임은 아니라서 프레임이 엄청 높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 이상만 보여줘도 충분히 쾌적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주사위 높아서 프레임이 높게 나오는 것 만족스러운 부분이지만 16.1인치 크기라서 그런지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아서 훨씬 더 쾌적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게임으로 들어가서 이제 낙하후 파밍을 시작하는데 어느 한순간에도 렉은 전혀 없었고 비스무리한 것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쾌적했습니다. 비록 제 실력이 심각한 수준이라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바로 죽었지만 실력 있는 분들은 가뿐히 치킨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쾌적한 플레이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걸 지금 여러분도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2023년 고티를 수상한 발더스 게이트를 해봤는데요. 이전에는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제대로 플레이를 즐기지 못했지만 최근 정식 한국어 지원이 된다고 해서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발더스 역시 이제 프로브로 진행을 해봤는데 프로비라서 그런지 화질이 정말 좋았습니다. 게다가 QHD 해상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FHD로 할 때보다 압도적인 화질을 경험할 수 있어서 게임에 더 몰입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렉, 버벅임 전혀 아예 없었습니다. 이동할 때도 때릴 때도 스킬을 쓸 때도 심지어 맞아서 죽을 때도 아주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경험할 수 있어서 게임할 때 더 재밌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테스트할 게임 중 가장 최고 사양을 보여주는 사이버펑크를 해봤습니다. 사이버펑크 역시 이제 프로브로 진행을 해봤는데 역시 좀 고사양 게임이라서 그런지 프로브는 좀 힘든지 프레임 드랍도 있고 살짝씩 버벅이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여기에 탑재된 RTX 4060 외장 그래픽 카드는 DLSS 3.0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DLSS 3.0은 AI가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를 분석하고 여기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프레임을 올려주는 기능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프레임 방어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인게임 화면들 보면 프로빔에도 불구하고 100프레임을 아주 안정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컴퓨터에서는 프롭은 당연히 무리였고 적당하게 옵션 타협을 해야지 60프레임 정도를 유지했는데 빅터스에선 프롭에서 100프레임 이상을 보여주니까 그야말로 신세계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펑크가 이렇게 원활하게 잘 된다면은 롤부터 시작해서 피파, 발로란트, 옵치, 로아 같은 인기 온라인 게임뿐만 아니라 호그와트 레거시, 콜 오브 듀티, 에들링 같은 고사양 스팀 게임까지 안 되는 게임 없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임 모두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신난 나머지 GTA 하는 것처럼 너무 막 플레이를 했더니 경찰들이 오고 아주 난리가 났죠.
오늘은 이렇게 HP 빅터스 게이밍 노트북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빅터스는 여전히 구매할 가치가 굉장히 높은 노트북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 보니까 성능도 너무나 훌륭했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가성비란 타이틀에 딱 맞는 제품이 이 빅터스 말고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너무나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기를 살펴보면 저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걸 여러분도 아주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가성비 게임투북을 찾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제가 소개드린 이 빅터스로 한 번에 다 끝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족하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드리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잼이었습니다.